예,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커피숍 가서 커피라든가 음료 또는 그 스몰 푸드라고 하죠. 샌드위치라든가 이러한 음식들을 주문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 레스토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언어적인 부분을 커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언어적인 문제 그 자체도 있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말 잘 못하는 이유가요. 그 공통 관심사가 없을 때 말을 못하잖아. 이건 뭐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분이랑 영어 선생님이랑 갖다 놓으면 뭐 할 얘기 별로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배워볼 것은 일단 커피숍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죠? 우리 스타벅스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면 어떻게 커피를 주문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보고요. 비디오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주문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디오부터 보겠습니다. People outside smoking, look happy, taking deep breaths just to feel alright. If you're in Seattle, there's one thing you have to try, and it's coffee. But there are right ways and wrong ways to do your coffee experience. Now there's three things you need to remember to order coffee like a pro. Think of it like an upside down triangle, the biggest being the most important. First, you need to tell the barista what size cup you want. Next, if you want it iced or hot. And last, what kind of milk you want in your cup of coffee.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남자분이 처음에 한 말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뭐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인지 잘못된 방법인지 알아보겠다는 그런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여자분이 한 말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자분이 한 말부터 우리가 스크립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Now there are three things you need to remember.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는데 To order coffee like a pro. 프로라는 것은 professional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professional, 전문가처럼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hink of it like an upside down triangle. upside down triangle이라는 것은 삼각형이 뒤집혀진 모양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the biggest thing is the most important. 다시 말해서 biggest thing이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건 가장 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first you need to tell the barista. 여기서 바리스타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barista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름절처럼 barista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barista였습니다. 그래서 barista, what size of cup you want? 사이즈를 얘기한대요. 컵 사이즈요. 처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컵 사이즈요. 사이즈부터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next, if you want a ice or hot. temperature라고 얘기했죠. 아까 여자가 말할 때는요. ice인지 hot인지 얘기합니다. ice인지 hot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last, what kind of milk you want in your cup of coffee. cup of coffe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피가 카운터블이 아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료 같은 것은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a cup of라고 해서 이러한 한정을 줘준 다음에 커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컵 한 잔의 커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a cup of coffee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커피라고 합니다. a coffee.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죠. 근데 회화에서는 문법적으로 따지는 것을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회화에서는. 문법이 틀려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cup of coffee라고 해서 정확한 문법을 적용했습니다. 여자분이 그래서 cup of coffee에다가 어떤 형태의 밀크를 넣어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last thing이 뭐라고요? 밀크 타입이요. 밀크 타입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half and half, half and half. half and half라는 것은 밀크 반, 그러니까 크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마요. 크림 형태의 프리마 반, 진짜 우유 반, 반반 섞은 거요. 그 다음에 2%, 우유가 2%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크림인 거요. 그 다음에 스kim 밀크라고 해서 거의 그 우유가 non-fat 밀크랑 같은 걸 겁니다. 그 non-fat 밀크라고 해서 fat이 없는 밀크가 있어요. 굉장히 묽은 거요. 그러한 우유도 있고요. 또 soy milk.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건 soy milk도 물어봅니다. soy latte도 따로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우유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 스테이션에요. 티슈 있는 곳을 스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티슈나 뭐 스트로나 이런 거 있는 곳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통 배치되어 있는 것이 half and half하고 2% 밀크하고
레귤러 밀크가 보통 있을 겁니다. 소이 밀크는 달라고 하면 줘요. 이런 식으로 밀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순서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Can I please get a grande iced non-fat mocha with whip? Perfect.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먼저 여기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요.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주문하러 갔죠. 스타벅스에 Can I please, 굉장히 포멀하게 갔는데 please라고 하지 않죠. 보통 그냥 Can I get 라고 많이 합니다. please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어색해요. Can I get a grande 사이즈 나왔고요. 1번. 그 다음에 iced 2번. 그 핫인지 아이스든지 temperature를 얘기했고요. non-fat milk를 얘기했습니다. 3번이요. 우유 타입이 non-fat이라고 했습니다. mocha라고 했으니까 drink 타입이죠. drink 타입. 결국에서야 이제 말하는 게 drink 타입이 나중에 옵니다. 우리나라는 뭐부터 얘기하죠? drink 타입부터 얘기하죠. 그 스타벅스에 갔을 때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큰 사이즈야. 뭐 이렇게 사이즈가 뒤로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드링크 타입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문화적 차이인데요. 그리고 엑스트라가 나중에 오고요. 또 위크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크림이요. 생크림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순서를 뭐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원어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원어민 같은 경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hot tall americano라고 하면은 핫이 원래는 톨보다 뒤에 와야 되는데 앞에 왔잖아요. 그럼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순서만 조금 바뀌어도요. 뜻이 똑같은데도 순서만 바뀌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옷 사러 갔습니다. 뭐 겨울 뭐 빨간색 잠바 사러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직원한테 저기 있는 빨간색 겨울 잠바 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통하지만 이거 조금만 바꿔서 저기 겨울 빨간색 잠바, 빨간색 저기 겨울 잠바, 겨울 빨간색 저기 잠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순서만 바꿨는데 단어는 똑같은데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사이즈, 톨부터 나갑니다. 톨 아이스나 톨 핫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순서대로 하면 핫 톨 아메리카노나 핫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직원분이 sure, perfect 얘기했죠. 그러면 잘못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섞어볼게요. 진짜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순서를 섞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can I get like a 3-shot non-caffeinated half and half, no fat mocha latte but without the chocolate and then put some whip on top. No whip. Foam. 예, 지금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러 문장을 막 트리키하게 바꿨죠. Can I get a 3-shot? 3shot이라는 건 뭐냐면 3shot은 3shot이라는 것은 그 엑스프레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엑스프레소를 이제 추가할 때 3잔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엑스프레소 샷을 보통은 한 샷을 하나만 넣죠. 그 다음에 non-caffeinated, 카페인 없는 거요. 그 다음에 half and half non-fat. 이게 무슨 헛소리냐면 half and half라는 것은 크림 반하고 우유 반인데 non-fat을 또 달래요. 그 우유가 지금 충돌이 되죠. 우유 타입이 두 개를 얘기해버렸는데 두 개의 타입의 우유가 충돌이 됩니다. half and half라는 건 반은 우유라는 얘기인데 또 non-fat을 넣어달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모카 라떼를 달라고 했습니다. 모카라는 것은 초콜릿 맛이 들어가는 커피를 얘기하는 건데요. without chocolate, 초콜릿 맛이 들어가는 커피를 달라고 하면서 초콜릿은 빼달래요. 이거는 한마디로 프라이드 치킨 시키면서 치킨을 빼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 프라이드만 주나요? 양념 옷만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put some whipped cream을 on the top에다 넣어달래요. 그 컵 위에다가 휘크림을 넣어달라고 해놓고 no whip. 그러니까 정정했죠. whip 말고요. foam. 그러니까 우유를 스팀으로 이렇게 웜업하면 위에 그 rich foam 이렇게 거품이 있잖아요. 그 폼을 위에다 올려달래요. 말이 안 되는 걸로 얘기하니까 이 직원이 blank face. 넋이 나갔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요. 사이즈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인지 핫인지요. 그 다음에 폼을 울 건지 안 울 건지, 밀크 타입 선택하고요. 카페인 들어간 건지, 넌 카페인인지, 디카페라고 하죠. 넌 카페네이티드 라고 하면은 디카페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샷 추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링크 타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많이 하는 것은 뭐 사이즈하고 드링크 타입만 얘기하면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거 저거 이렇게 잘 요청 안 하잖아요. 미안해서. 보통 세 가지만 알면 되죠. Can I get a tall ice americano? Can I get a tall hot americano? 이 정도만 해도 뭐 시킨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시킨다고 하면 Can I get a tall cappuccino?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실제로 여러분이 커피숍 가면 그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요. What can I get you라고 먼저 컨버세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can I get you? 뭐 오늘 어떤 거 드릴까요? 뭐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냥 인사말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I'd like는 굉장히 포멀하고 폴라이트한 그 방법이죠. 그래서 I'd like 하고 원하는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포멀하게요. 근데 보통은 can I have나 can I get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grande 사이즈고요. non-fat, vanilla flavor의 카푸치노 드링크 타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wet or dry. 이때 바리스타가 wet or dry 물어봤는데요. What do you mean by wet or dry? Wet or dry means 뭐라고요? Not so much foam. 그러니까 그 거품이 우유 거품이 별로 없는 것을 뭐라고요? wet이라고 하고요. 거품이 많은 것을 dry라고 합니다. 보통 이탈리안식의 커피숍을 가면요. 뭐 폼 같은 거 많이 리치하게 해달라고 하면 버튼부터 탑까지 우유가 전혀 리퀴드하지 않고요. 폼만으로 그냥 거품만 밑에 바닥부터 탑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워낙 식성이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폼이 많은 것을 dry라고 하고 폼이 별로 없는 것을 wet이라고 합니다. 리퀴드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유가. 그 다음에 wet으로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What's your name? 그 이름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드링크 타입까지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주로 그 사람이 좀 있다, 라인이 좀 서 있다 그러면 이름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What's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되죠. 린다. 처음에 이름을 여기 와서 커피숍 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이름 남한테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특히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 뭐예요? 그럼 가르쳐 주기 싫잖아요. 근데 처음 저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름 얘기하시면 됩니다. 꼭 진짜 이름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 드링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이나 해도 돼요. 전 스타벅스 갈 때마다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뭐 탐이었다가 김이었다가 뭐 스티브였다가 다 틀립니다. whatever. 그냥 이름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that will be 359. 359이니까 3.59입니다. 그래서 $3.59죠. 3달러 59센트인데요. $3.59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숫자를 두 자리로 끊기 때문에 359이라고 하면 그냥 3달러 59센트인 겁니다. 그래서 here you go 해서 여기 있습니다. thanks 해서 그 커피 가져가시면 되고요. Another really important thing to bear in mind when ordering your coffee is the names of the sizes. There's no small and regular in coffee. Most coffee shops will start with a 20 ounce and then go down 4 ounces in each size. So you start with your venti, your grande, your tall, and your short. 예,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요. 이번엔 장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서 어떻게 주문하는지를 배웠는데요. 그 레스토랑으로 한번 옮겨볼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그 ESL 클래스 가면요. 영어 배우는 수업에 들어가면요. 그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주문하는지만 따로 또 배워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음식이 특히 뉴욕에서는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기도 하면서 너무 많은 옵션은 한국 사람을 좀 괴롭히거든요. 너무 옵션을 많이 주면 답답해 죽어요. 그래서 어떠한 순서로 물어보는지 먼저 숙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주문하는지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해서 뭔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좀 더 그 음식 외에 다른 즐거움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제가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워볼 건요. 그 같은 걸로 주세요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같은 걸로 주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The same for me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비디오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프렌즈라고 하는 시트콤입니다. 거기서 그 로스라고 하는 남자가 그 모니카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이 주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주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sounds great, same for me 라고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디오 먼저 보겠습니다. Do I dare ask? Yes, I'll start with the carpaccio and then I'll have the grilled prawns. That sounds great. Same for me. 예, 방금 뭐라고 했죠? Carpaccio and then I'll have the grilled prawns. That sounds great. Same for me. That sounds great, same for me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쉐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뭐 같은 거 시키면 혼나죠? 저 터지죠? 종류별로 시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 거는 내 거, 네 건 네 거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은 걸 먹고 싶으면 하나 더 시킵니다. 자기 거를 따로요. 그래서 the same for me 라고 하고요. 문법상으로는 the same for me가 맞지만 회화에서는 문법을 안 지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화에서만요. 근데 아카데믹한 영어에서는 꼭 지키셔야죠. 라이팅이나 the same for me지만 그냥 same for me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take out order 하는 거예요. take out order라고 하기보다는 to go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Can I order to go? 라고 하면 to go가 가능한 메뉴가 있는 메뉴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모든 메뉴가 다 to go가 가능한데요. 특히 뉴욕에서는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요리는 to go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조그만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음식이 막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렌치 레스토랑 갔는데 뭐 한 100불짜리 음식 시키면서 to go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심플한 거 예를 들어서 에피타이저 정도만 디저트나 이런 것만 to go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to go가 가능한 메뉴만 있는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Can I have the takeout menu라고 하죠. Can I have the takeout menu? 그러면 그 직원분이나 서버가 Here is our 메뉴라고 하면서 메뉴판을 주겠죠. 그러면 I will have a number 3. 간단하게 방법이 번호를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메뉴에 넘버링이 돼 있거든요. number 1, number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I will have a number 3 for 2 people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주문되고요. number 3라는 에 해당되는 메뉴가 그 오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바마가 한번 주문한 걸 볼 건데요. 오바마가 Five Guys라고 하는 유명한 햄버거 체인이 있습니다. 뉴욕에요. 뭐 아마 동부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부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햄버거 하우스에 가서 오바마가 어떻게 주문하는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w, can I do a takeout order? Can I do a takeout order라고 했습니다. Can I do를 동사로 썼고요. takeout order 내가 그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 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Sure, here's a 여기 메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가능한 메뉴를 주고 있죠. 이번에는 한번 다른 케이스 부분으로 배워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시퀀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갔으면 거기 엔트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테이블 잡고 앉아서 그 에피타이저랑 전체 요리와 그 다음에 메인 요리와 그 다음에 디저트 시키고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 지불하는 것까지요. 그래서 한번 쭉 시퀀스를 따라가 볼 겁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그 미국 같은 데에서는 레스토랑을 가면 엔트런스에 직원분이 서 있어요. 밤에요 가면 이분이 그 레스토랑 엔트런스부터 테이블 앉는 데까지만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주문하시면 안 돼요. 저 예전에 이 사람한테 막 주문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되게 당황해요. 예, 안 알려줍니다 이런 거 아무도. 이게 테이블 가면 테이블마다 서버가 다르죠.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라고 하면 그 서버를 얘기하는데요. 이 서버들이 서버요. 그 서버 하시는 분들이 A, B, C 다 달라요. 여기 또 주문 받는 분들이 그 테이블만 또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당 테이블 서버한테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또 추가적인 거 요청하시는 거고요. 뭐든지요. 그리고 뭐 계산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그분이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면 이제 팁을 더 내시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셰프하고 서버하고 그 엔트런스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하고 다 다른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좀 알고 가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이얼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션 하고요. 그 뭐
레스토랑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직원분이 엔트런스에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How many라고 물어볼 겁니다. How many in your party. 근데 in your party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 짧게 그냥 how many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몇 명이세요? 하면 여러분은 just one or we are two, we are three people까지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몇 명이다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이 뭐 라인에 있으면 기다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번호표를 주거나 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많은 경우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콜해주면 이제 그 사람이 안내를 해줄 건데요. 만약에 안내가 되는 상황이 왔다. 테이블로 가는 도중에 담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an you give me a minute? We are setting up the table for you. 이런 게 뭐냐면 인기 있는 그 레스토랑에 가면 그 손님이 나가자마자 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이 이 테이블 세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이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팅된 다음에 앉도록 그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제 엔트런스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팅이 다 됐으면 이제 sure 하고 일단 자리에 앉는 것부터 상황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오겠죠.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까지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문화적 차이를 느끼시고 May I start off with something to drink?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레스토랑에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음식이 아니고 음료부터 시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마셔요. 뭘 할 때. 이게 원래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어쨌든 뭐 마실 거부터 먼저 주문 받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현이 두 가지를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start off with something to drink or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Can I take your drink order? Can I take your drink order?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캐주얼하고 Can I take your drink order?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드링크 타입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an I have the green tea, ice water? 이렇게 물이나 티 종류는 보통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술인데요. 미국에서는 21살이 돼야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도 2학년까지는 술을 못 마셔요, 어차피. 그래서 대학교 학생증으로는 증명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학생증이 곧 뭐 신분증처럼 이용되고 그게 있으면 당연히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대학생이어도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년월일이 적힌 증명할 수 있는 그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가져가셔야지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 보인다 그러면 웬만하면 아이디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mind show me some form of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이 이제 그 신분증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이디를 보여주시면 되죠. I will show you my ID 하고 아이디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아이디를 확인했으면 Here you are 하면서 반환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얘기하겠죠. Are you ready with your order? 주문할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주문할 준비가 됐으면 시키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 가면 그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모르는 음식이 많아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 꽤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Can you give me a minute? 라고 하시면 서버가 좀 더 기다려 줄 겁니다. 한 몇 분 뒤에 다시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사인을 하면 그때 다시 와서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시다. 음식을 좀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Can you give me a minute?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문할 준비가 됐어요. 다 골랐어요. 무슨 음식 시킬지.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for starters 아니면 for appetizer. appetizer는 뭐 시킬 거냐면요. I'd like 하셔도 되고 I will have 라고 하셔도 되고 해서 soup or chips with salsa. salsa는 소스 종류고요. 스페니쉬 소스 종류요. 그 토마토랑 이런 거 들어간 거요. 그래서 숲을 많이 시킬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숲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숲 시키면 이제 and for your main dish라고 이제 반응을 하죠. 알겠습니다 하고 적고 그 다음에 what about main dish? For your main dish or for entrees. 그래서 메인 디쉬를 물어보시면 이제 뭐 스테이크나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립이나 이런 거 시킬 수가 있고요. So I will have the rib. I will have the what kind of rib 얘기하시면 됩니다. Type of rib을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흔하게 roast beef 아니면 salmon 생선 종류 시키셔도 되고요. 보통 근데 그 beef 같은 이제 스테이크 종류를 시키시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다 우리가 이제 알죠? 웬만하면 이제 촌스럽게 뭐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요? 그럼 뭐 맛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제 미디엄 레어나 미디엄 웰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디엄 웰던을 훨씬 많이 시킵니다. 너무 이제 피 줄줄 흐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요. 근데 미디엄 레어나 웰던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미디엄 웰던이요. 그러면 이제 메인까지 들어왔습니다. 메인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그 음식 서빙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뭐 성질 급하면 그냥 디저트까지 시키시면 됩니다. 디저트 시키시고 뭐 보통 메인 요리를 다 드시고 나면 서버가 와서 물어볼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어떤 디저트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청이 많이 올 거고요. 이게 또 어떤 상술이죠.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시키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뭘 물어봅니다. 자꾸 시키게 하려고요. 추천도 자주 할 거고요. 그런 때 이제 뭐 원하시면 뭐 드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would you recommend 이렇게 얘기하시면 would you recommend가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recommend 그 다음에 음식 이름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 추천대로 드시면 뭐 편하고요. 뭐 스페시픽한 자기의 프리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선호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선호하시는 걸 얘기하시면 되고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식 하나 먹는데도요, 레스토랑에서. 그래도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배달될 거고요. 서빙 되고요. 그 다음에 house steak comes with your choice. 이게 있네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키시면 사이드 디시가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김치찌개 시키시면 밥이 공짜로 오잖아요. 밥이 공짜로 오는 거. 이게 comes with rice입니다. 김치찌개 comes with rice. 그래서 김치찌개를 시키면 라이스가 같이 와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스테이크를 시키면 house steak comes with your choice. 초이스에 뭐가 있냐면 soup or salad.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시키면 숲이나 샐러드 중에 하나가 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which would you prefer? 어떤 거 원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통 샐러드 원하시겠죠? 숲을 만약에 에피타이저로 시켰다면요. 만약에 샐러드를 시키셨으면 이제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드레싱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그 직원이 아마 What would you like to have on them?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위에 뭐 올려줄까요?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드레싱 올려드릴까요? 그 위에다 보통 드레싱을 뿌리니까요. 그래서 on을 쓰고요.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have on them? 라고 물어보면 보통 그 드레싱 선택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표현. So what do you have? So what's your house dressing? 이라고 스페시픽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더 많이 물어보는 건 What do you have입니다. What do you have? 자, 읊어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읊어보세요. 자, 뭐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드레싱 드릴까? 그러면 What do you have? 그러면 우리는 뭐 Thousand Island Ranch, 뭐 올리브 오일 놓을 수도 있고요. 뭐 옵션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그래 하고 그럼 이걸로 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면 만약에 What do you have?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케이스에서는 아마 Thousand Island 소스나 렌치를 있다고 아주 평범한 거죠. 가장 흔한 드레싱을 얘기했고요. I will have a Thousand Island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and you have your choice of potato.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 뭐냐면 음식을 시켰을 때 스테이크가 플레이트 위에 동그라니 스테이크만 오지 않죠. 보통 스테이크를 데코레이션 하는 차원에서 또 음식을 좀 더 이렇게 맛을 돋구는 의미에서 옆에 좀 사이드 디시가 살짝 올라갑니다. 플레이트 위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스테이크 좀 씹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스테이크 시키시면 보통 옆에 구운 감자가 나오죠. 미국에서는 구운 감자일 수도 있고요. 밥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빵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이크 포테이토를 시켰지만 뭐 프렌치 프라이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어보세요. 어떤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또 다를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What do you have? What can I choose? So what can I have?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What can I have?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죠? 내가 What can I have? 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서 또 읊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두 번 이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익스프레션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at do you have? So what can I choose?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선택했냐면 여기서는 baked potato를 선택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What do you like on them?
What would you like on the baked potato? 똑같은 얘기죠. 뭐 올려드릴까요? 소스 같은 거 얘기하는데 보통 뭐 sour cream이죠. sour cream 올려주세요 하면 and for dessert? 디저트는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for your dessert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d like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 있고 뭐 커피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디저트 메뉴 보시면 거기에 쭉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시키시면 되고요. Anything else? 어떤 뭐 딴 거 필요 없으세요? That's all. Thanks. 다 이제 주문이 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thanks 하고 conversation을 마무리 짓고 주문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요.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Can I have the check? 중요한 표현이죠. 맨날 쓸 겁니다. Can I have the check? 계산서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Sure, here it is 하고 계산서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산서에는 텍스하고 그 다음에 팁이 포함돼서 토탈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텍스하고 팁을 붙인 것이 그 다음에 토tal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최종 비용이 됩니다. 텍스는 뉴욕 같은 경우 8% 정도가 붙게 되고요. 팁은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계산이 쉬운데요. 점심때는 15%, 저녁때는 20%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계산하신 다음에 완료가 되는 거죠.